2026년 이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이후에는 5%경 9%복 98, 8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2026년 이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이후에는 5%경 9%복 98, 8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과 생활 속 돈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찬마루 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에서 예금 넣어두면 비과세로 이자 더 받는다라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같은 조합원이어도 전년도 소득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고 저율로 세금을 떼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헷갈리지 않게 예탁금과 출자금을 딱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히 이런 분들에게 바로 해당됩니다. 나는 조합원 가입했으니 무조건 비과세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 만기 때 자동제 예치 걸어놨는데 계속 비과세로 굴러가겠지 하고 방치하신 분. 그리고 작년 소득이 좀 높았는데 그래도 상호금융은 다 비과세겠지라고 생각하신 분. 지금부터는 기대를 부풀리기보다 세금 실수를 막는 쪽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장면으로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탁금이 뭔지, 출자금이 뭔지 용어를 30초 안에 정리합니다. 두 번째는 2026년부터 뭐가 바뀌었는지 숫자 2개와 세율 2개로 딱 고정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오늘 당장 손해를 막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만기와 재해치까지 포함해서 현실 체크로 마무리합니다. 먼저 30초만 용어 정리하겠습니다. 예탁금은 상호금융에 넣는 예금과 적금 같은 돈입니다. 이자 소득이 생기고 우리가 흔히 예금 이자라고 부르는 그 돈이 여기서 나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을 위해 넣는 돈입니다. 이 돈은 예금처럼 이자가 아니라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이고 조합원에게는 출자금 한도도 따로 잡혀 있습니다. 둘 다 절세 혜택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중장년이 자주 활용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문장 하나만 먼저 받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새로 출자하는 예탁금과 출자금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분리과세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율분리과세라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처럼 세금을 아예 안 내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떼긴 떼는데 일반 이자 소득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따로 떼는 방식입니다. 즉, 혜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대상과 방식이 갈라진 겁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오늘은 숫자만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년도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한 예탁금이나 새로 출자한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은 2026년에는 5%, 2027년부터는 9%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나는 조합원이니까 무조건 비과세라는 생각입니다. 2026년부터는 조합원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라는 자격 위에 소득 기준이 얹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합원이어도 누군 비과세를 유지하고 누군 저율분리과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목처럼 같은 통장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이제 예탁금부터 보겠습니다. 예탁금은 예금과 적금입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의 대표 혜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도는 통상 상호금융권 전체 합산으로 3천만 원이 자주 안내됩니다. 문제는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는 예탁금입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2026년에 새로 가입한 예탁금에서 생긴 이자는 5%로 2027년 이후 가입분은 9%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년도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2028년 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한 줄만 더 붙이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미 가입해둔 예탁금은 그 가입 시점과 적용 규정에 따라 기존 혜택 흐름을 타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부터 무조건 다 바뀐다고 겁먹기보다 내 예탁금이 언제 가입했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출자금입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자격과 연결돼 있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출자금에는 한 명당 2천만 원 이하 구간의 과세특례가 붙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2026년 이후 새로 출자하는 분부터 갈립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을 넘는 경우 2026년 출자분에서 발생하는 배당은 5%, 2027년 이후 출자분은 9%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출자금 쪽도 비과세가 2028년 말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나옵니다.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했으니 조금 넣어두면 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출자금은 예탁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환급이나 매도 방식, 배당 지급 방식이 조합마다 다르고 예금처럼 언제든 뺄 수 있는 돈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세만 보고 덜컥 늘리기보다 출자금은 유동성과 위험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은 절세 이야기지만 이 경고는 꼭 드려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급여 7천만 원은 주로 직장인의 급여 기준입니다. 전년도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이 걸리기 쉬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라고 무조건 총급여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 쪽도 같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착각이 많이 생깁니다. 나는 월급은 크지 않은데 왜 과세로 넘어갔지 같은 상황이요. 대부분은 종합소득 쪽에서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선생님은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냐? 그리고 세금 손해는 언제 나느냐입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 만기와 자동제 예치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말 이전에 가입해둔 예탁금이라도 만기 후 재예치가 2026년에 신규 가입으로 잡히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예전 통장을 계속 굴린다고 생각했는데 세법상으로는 2026년 신규 가입으로 분류되어 저율 분리과세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장년이 제일 많이 당하는 조용한 손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상품이 예탁금인지 출자금인지부터 분리합니다. 둘째, 가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셋째, 만기형 상품이면 만기일과 자동재예치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째, 작년 소득이 총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을 넘었는지 대략감을 잡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잡히면 창구에서 불필요하게 시간 쓰지 않고 바로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 기준은 은행이 추측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확인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소득 확인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세금 실수를 막아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자가 아니라 한 번만 확인해 두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과 출자금의 혜택이 없어졌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2026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들어오면서 혜택이 갈라지고 특히 만기 후 재예치가 2026년 신규 가입으로 잡히면 세금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할 일은 두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첫째,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농협이나 수협에 예탁금이 있는 분은 통장이나 앱에서 상품명에 세금 우대나 비과세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만기일과 자동재예치가 걸려 있는지부터 체크해 두십시오. 둘째, 출자금이 있는 분은 내가 출자금을 얼마 넣었는지와 2천만 원 한도 구간을 넘는지 그리고 2026년 이후 신규 출자를 더할 계획이 있다면 전년도 소득 기준에 따라 비과세인지 저율분리과세인지 참고해서 확인해 두십시오. 기관에서 묻는 한 문장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가진 예탁금과 출자금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분인지 2026년 이후 신규 가입분인지 구분해 주시고 제 전년도 소득 기준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만기 후 자동재예치가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2026년 5%와 2027년 이후 9% 저율분리과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주세요. 지금까지 찬마루 현 기자였습니다. 절세는 상품을 더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굴리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이 기준만 잡아두셔도 세금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